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46쪽 나갈 차례죠. 46쪽 기업공사 등의 의무. 자, 기업공사 등의 의무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 금지행위 4개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 윤리 의무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 법 29조예요. 윤리에 관한 의무입니다. 먼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 법 29조 1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시면 돼요. 개념은 몰라도 됩니다. 품위가 뭐고 신의 성실이 뭔지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일단 기업공사는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요. 나아가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 이자도 부담하는 의무예요. 그럼 누가 빠진 거예요? 중개? 보조원이 빠졌어요. 보조원은 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격과 위험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법이 명문으로 지금 소공사를 전문 직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공사는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품위 지켜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에 대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는데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도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해라. 바로 이 얘기예요. 자, 공동중개입니다. 갑의 기업공사 A이고 을의 기업공사 B예요. 둘이 협력하여 계약을 성사시키죠. 이때 A는 갑과는 중개계약 당사자가 맞죠. 그러니까 둘은 신의성실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요 A는 자신과 위탁관계 없는 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의무가 없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고, B 역시도 을한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 역시 갑에게도 신의성실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봤잖아요. 그럼 A는 위탁관계는 없지만 공동중개했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연대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문의 규정은 없었어요. 우리 기업공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공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란 말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럼 기업공사에게 왜 선관주의 의무가 인정이 됐냐면요. 이거는 우리 민법상 계약 중에 중개계약이 뭐와 유사하다고요? 위임. 그래서 우리 중개계약과 위임은 유사하다.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죠. 그래서 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수임인. 수임이라고 그러고 이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중개계약에 있어서는 기업공사의 지위가 비슷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임인은 사무 처리하면서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사무 처리할 의무가 있냐면요. 민법상 6회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고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공이 그 지위가 유사하므로 이 의무가 개공한테도 인정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이 얘기고,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 문제인데, 갑이란 자가 기업공사 A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 내 아파트인데 팔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이 A는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죠. 그럼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등기상 증명서 열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에게 신분증 달라고 그래야 되죠.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선관주의 다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이다. 이거는 개공이 지니고 있는 선관주의를 다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우리 기업공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나아가 권리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증서가 있죠. 등기 권리증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탐미나 또는 인감증명서 등으로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 때문에 여기까지가 선관주의고, 만약에 등기 권리증 같은 거 확인 안 한 바람에 당사자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 그래가지고 의뢰인이 손해 있게 되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주의할 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는 명문 규정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명문 규정이 없는 의무입니다. 해석상 인정되고 있는 의무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내용을 다 짚어봤으니까요. 판례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판례 뭐 어려울 점이 없는데 46쪽에 밑에 판례가 있네요. 1번 판례.
개업공사와 중개의뢰인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과 유사하므로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다음에 2번 판례.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 있는 게 단계뿐만 아니라 그 이전 거래에 있어서도 당사자 본인의 증명이나 처분 권한의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개업공사로서는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필요한 때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해야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알아보시겠죠? 자, 그래서 선관지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3번 판례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개업공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줘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하시고, 4번 판례죠. 개업공사는 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을에 대하여 A는 중개계약상 의무는 없어요. 위탁관계 없으니까. 맞죠? 그렇지만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개업공사의 개입을 신뢰하고 거래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취지로 하여 권리의 진위에 관해서 특별한 주의를 하는 등 업무상 일반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위탁관계가 없는 자일지라도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신의 성실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에 있게 되면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되시고 이제 비밀준수무로 내려갑니다. 전문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를 갖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적용 대상이 지금 특이하네요. 우리 중개보조는 전문직업인으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비밀 지킬 의무는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비밀준수의 적용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그럼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사 외에도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비밀준수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 비밀을 지킬 의무, 즉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충돌했어요. 뭐가 문제다? 고지할 의무가 먼저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소송 제기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겨달랍니다. 금방 끝낸다고 이거 고지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문제예요. 안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업공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럼 이때도 안 지켜도 되죠. 나아가서 세법상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그럼 이때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두시고,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공사나 중개보조인 직을 사임하든 관계없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 지켜야 되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반했을 때 제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밀준수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시비, 비밀준수 의무 위반 1-1이에요. 이거는 근데 반의사 불벌죄예요.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쓰거든요. 하도 오래간만에 쓰니까 이게 반의사 불벌죄. 벌자를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던가? 불벌죄. 이게 그 뜻이거든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면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예요. 우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처벌의 의사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죠. 이게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럼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걸랑요? 처벌된다 안 된다? 예?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피해자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 했을 때만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폭행이에요. 폭행하고 명예훼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폭행으로 잡혀가서 피해자하고 합의하라고 그러죠. 그럼 합의서 쓰지 않습니까?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내용 들어갔잖아요. 그럼 불처벌의 의사표시한 거죠. 그럼 폭행으로 절대 처벌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처벌하고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랍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것을 우리는 비밀누설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밀누설죄 여기까지고, 어디까지가 비밀이냐, 이 문제는 뭐 물어볼 일이 없는데 형법상 비밀누설죄가 있거든요. 거기서 업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비밀은 통상 그렇게 보고 있어요. 주관적으로 본인이 비밀로 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서도 비밀로 할 가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래요. 뭔지 잘 모르겠죠? 개념은 그렇대요. 어쨌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맞나요?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아니에요. 뭐 전에는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연습을 시켰는데 요즘은 연습 안 시켜요. 이런 것들은 안 냅니다. 저렇게는. 그래서 어쨌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 다 봤습니다. 이제 넘어갈까요? 이제 핵심 중개행위로 들어왔어요. 확인 설명 의무. 우리 법 25조예요.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자, 그럼 확인 설명 의무 동그라미 1번 잠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장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보겠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의무인데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팔아달라고 이제 개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하는 거죠. 을과 거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의무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에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예요. 엔드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교재에 밑줄이 쭉쭉 그어져 있죠. 밑줄 그어진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확인 설명 가지고 장난치면요 엄청 우리가 속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인사다. 근데 이 확인 설명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소공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공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고, 나아가 우리 소속공사의 자격정지 사유를 봤을 때 확인 설명을 소공이 정확하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소공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개 보존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중개가 완성된 때는 이렇게 바꿔내면 틀린 거예요. 완성되기 전입니다. 그다음에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에게 그럼 틀린 거예요. 또 설명을 해야 되죠. 하고예요. 하거나 아닙니다.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그랬죠. 제시. 그럼 교부할 의무까지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부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을 바꿔내는 걸 조심하라. 이거 가지고 장난을 요즘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치는데 어쨌든 이걸 바꿔내면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속아요. 생각보다 많이 속습니다. 자, 그럼 설명의 근거 자료가 뭐였느냐? 근거 자료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관련 자료들이라. 그래서 각종 공부를 얘기하는데 토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있죠. 부동산 종합증명서 구경하셨나요? 공시법 기간에 구경 못했어요? 어쨌든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는데 저도 떼본 게 한 3-4번밖에 안 돼요. 불편해서 떼질 못하겠어요. 너무 불편해서 이게. 그래서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시중 18개 공부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통합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이게 잘 만들긴 만들었는데 발급받기가 너무 불편해서 이게 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깔아야 되는지
당최. 자,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잘 안 써요. 안 쓰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 뗍니다. 그냥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장, 건축물 내장 이제 개별적으로 띄고 나머지 뭐 지적도나 임야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C 리얼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해 버려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근거 자료 교부할 의무는 없다. 지시까지만 하면 되고요. 이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하여 필요한 때는 확인 설명회가 필요한 때는 이번에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이에요. 즉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이죠.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브리핑 나가야 되는데 불응시의 조치를 꼭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권리 이전은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다. 불응했을 때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이에요. 취득 의뢰인에게 일러야 됩니다. 즉 설명을 하고 and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줘야 돼요.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는 취득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설명을 하거나 기재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하고 기재도 한다. 둘 다 한다. 이거. 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주의를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요구할 수 있어요. 나아가 그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들 있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게. 자, 다음 내려갑니다. 소유자 등의 확인. 그럼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요. 그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는데 그 확인 설명 사항이 뭐냐 따져봐야 되죠. 한 장을 슬쩍 넘겨보시면 확인 설명 사항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될 사항인데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이건 우리가 둠짜 따서 암기를 해버렸습니다. 확인 설명 사항은 일단 기권 거수로 출발하죠. 기, 권, 거, 수, 공, 시, 면, 환, 지, 세. 암기법이 따로 있는 분은 그대로 가십시오. 그대로 가시고 그 이제 암기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잘 맞는 걸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게 암기법이 따로 있다란 얘기는 지금 2년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기가 뭐예요? 칠판 보세요. 기본적인 사항 보면서 계속 살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이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그럼 이때는 대장을 제시해야 되죠. 건축물 대장, 토지장을 제시합니다. 다음에 권이 뭐예요? 권리관계 사항 설명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관계는 소유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을 말하고 이거 설명할 때는 등기사항 증명서 제시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 그럼 권리관계 설명할 때 소유자가 누군지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근저당 브리핑 나가야 되죠. 그럼 근저당권자가 누구고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는 설명하는 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이해되시고 다음 거는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바로 이 문제죠.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은 이제 정확하게 브리핑하면 현재 이 물건의 매도 의뢰인께서는 이 토지를 5억에 팔아달라 하신다. 현장 답사를 갔는데 실제로 이 물건은 이거 여기 토지에 대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4억 9천 정도의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현재 시세는 얼마로 가고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설명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매도인이 그냥 내놓은 금액으로 나가죠, 그냥. 이게 그래서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는 보수예요. 암기표에서 숫자는 모두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중개 보수 금액뿐만 아니고 실비 금액 설명해야 되죠. 산출 내역 브리핑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입니다라고 브리핑 나가야 돼요. 산출 내역까지. 다음에 공이 뭐예요? 공법상이죠.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럼 공법상 제한은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여기는 투기과열 지역이다. 다음에 조정지역이다. 브리핑 해줘야 되죠. 브리핑 해줘야 되고 이때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게. 자, 그다음에 시는 뭐예요? 시설물의 상태. 그럼 시설은 건축물 내부 시설을 위하는 거예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이제 보일러, 배수 이런 것들 잘 돌아가는가? 다음에 뭐 승강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제는 간만에 제가 브리핑을 한번 했거든요. 계약을 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내가 어제니까 그제 현장 납사를 또 갔잖아요. 브리핑하기 위해서 갔는데 가스하고 수도하고 다 보고 왔어. 다 보고 왔는데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야. 손님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둘이 앉혀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계약 당사자 이제 브리핑하는데 난 에어컨인지 못 봤어요. 거기 천장 FCU 있는 거 이걸 못 봤거든. 근데 브리핑하고 있는데 이게 에어컨은 설치를 하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주인분이 그거 내가 가서 보니까 있던데. 그러고 아 그래요? 밤새 설치하셨어요? 네 그랬지. 할 수 없이. 어제 갔을 때 분명히 없었는데. 이게 참 이 사람이 그 보일 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그래갖고 나는 가스하고 수도하고 이제 그것만 계속 신경 쓰고 봤거든요. 이거 가스를 어떻게 끌어들일까.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은 또 하면서 그저 내 배수 시설 때문에 구멍 뚫었다는 얘기 한 적 있죠. 아니 무슨 놈의 상가가 배수 시설이 없어. 점포에 배수 구멍이 안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물을 써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배수 시설이 없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이었거든요. 1층을 타고 내려가야 돼. 위에서 뚫어갖고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와, 그래갖고 나 그날 그거 구멍 뚫느라고 밤 12시까지 퇴근도 못했어요. 근데 지켜봤어. 밑에 점포에서 비워줘야 되잖아. 밑에가 식당이었거든요. 밑에가 식당이었는데 가서 이제 그 점주 식당 그 주인하고 얘기를 했지. 가서 이제 여기 구멍을 좀 뚫어야 되겠다. 대신 영업에 절대 방해 안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라고. 대신 영업시간 끝난 다음에 해달라. 그래갖고 언제 끝나나 했더니 9시 반쯤에 끝난대. 그래갖고 알았다 그럼 그때 이제 잡아서 그럼 하겠다. 근데 이제 알았다 약속 잡아놓고 다시 왔거든요. 근데 거기 그 주인의 모친이란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천장에다 구멍을 뚫는다고 그러냐고 재수없게.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하얘지더라고. 돈 다 들어갔는데 이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그 다음날 이제 또 거기 이제 그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쫓아갔지. 비타오백 들고. 쫓아가갖고 관리소장을 이제 꼬드겼지.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밑에서 안 된다 간다. 소장님이 좀 눌러달라. 그랬더니 소장님 비타오백 드셨잖아.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쳐버리더라고. 당신네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응? 위에서 그 뚫겠다고 하는데 그거 뚫어야지. 그걸 어떡하냐고 그거. 응? 영업에 방해 안 하게 해준다는데. 그래갖고 막 안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도 이제 계속 뭐라 해버리니까 그러면 10시 이후에 오래. 그래갖고 10시 이후에 와갖고 내가 12시까지 기다렸다니까. 공사하는 거 내가 지켜봐야지 다. 이게. 그래갖고 구멍 뚫었어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시설물의 상태가 사고가 많이 나죠. 이것 때문에. 이거 하자 때문에. 이게. 최근에는 또 하나 또 이제 거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전세로 들어가는 아파트였거든요. 거기 이제 저희 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비대가 전부 다 있어요. 공용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근데 나도 그걸 못 봤는데 아니 비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손님이 얘기하다가 비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비대를 그거 뭐 잘 되냐 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거기 비대 있어요? 비대 없냐고. 없대.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보이려면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몇 번 가서 봤는데 비대가 없으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 근데 비대가 없는 거야, 비대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어떻게 해야 돼? 돈 다 들어갔는데 주인한테 그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어? 안 해주지? 절대. 근데 물어봤더니 문제는 주인도 모른대. 주인도 비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대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집에. 계속 새만 났으니까 이게.
임차인이 뛰어간 것 같아. 이사간 임차인이 뛰어가 버린 거 그냥 그거. 근데 주인도 몰랐던 거지 이거를. 세상에 별일 다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하시면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개하시면서 시설물의 상태 잘 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창업 실무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체크리스트 가져가라. 체크리스트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사서식이에요. 협회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거 갖고 와서 그냥 가서 이렇게 눈으로 보지 말고 체크하면서 해라. 그래야 전문가답지 않느냐. 그렇게 강의를 했거든. 근데 정작 나는 핸드폰 하나 달랑달랑 놓고 어떤 애가 핸드폰도 안 갖고 가. 내 드라이버는 꼭 갖고 가요. 드라이버는 꼭 갖고 가는데 어제 또 그랬죠. 어제 창문이 또 안 열린다는 거야. 이게 그래갖고 내가 또 전문가 아닙니까 또 드라이버 딱 꽂고 갔지. 그래갖고 관리사무실 그 기전실 올라오라 그랬어. 기전실. 그래갖고 이제 올라오라 해갖고 창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가서 딱 봤는데 기전실 아저씨 와가지고 이 뿌리는 거 있죠. 뿌리는 것만 그냥 억지로 막 열었지. 열어갖고 뿌리는 것만 잔뜩 뿌리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걸려서 안 열리거든. 아저씨 나와봐. 내가 드라이브로 돌렸지.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갖고 가갖고 체크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시설물의 상태였고요. 면이 뭐예요? 벽면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고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환이 뭐예요?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미리 암기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일조, 소음, 진동 3개. 그래서 브리핑이 나가야 됩니다. 일조량은 어떤지, 그다음에 이제 소음은 있는지, 그 지하철 진행할 때 진동은 있는지 환경 조건 브리핑해 줘야 되고. 지가 뭐예요? 입지 조건. 입지 조건도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에 들어가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차장.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이걸 브리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 조건 브리핑 나가야 되고. 다음에 세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인데 취득 의뢰인에게 브리핑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 관련 조세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브리핑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양도 관련 조세,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권거수 공시면 환지세. 시험에서요 확인 설명 사항을 직접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잘 안 물어요. 잘 안 묻고 확인 설명 사항을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확인 설명서 들어가는 내용을 암기하기 위해서 이걸 암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확인 설명 사항이 바로 이거였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속을 체결한 기업공사가 공개할 정보라는 걸 공부했죠. 전속 개공이 공개할 정보, 확인 설명 사항과 거의 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차이점만 기억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공개할 정보에서는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특정하기 필요한 사항으로 돼 있고 이건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차이점을 보시면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 중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확인 설명 사항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죠.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공시지가는 공개하라고 명문이 있었죠. 공시지가는.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경우는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억나세요? 수세는 제외된다는 거. 수세.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않습니다. 제가 왜 이거 세모 치는지 아시죠? X가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시는 방법이 지금 전속시 공개사항 그래갖고 동그라미 쭉 쳐져 있는데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고 돼 있죠. 이거 특히 기억해 주시고 공시지가는 공개하라고 그랬죠.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임대차이유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세는 공개 정보 아니라는 거 참고만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 다 봤거든요. 다시 앞으로 잠깐 가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의무를 보겠습니다. 48쪽 4번 맨 밑에. 자 그럼 이제 기업공사는 자신이 중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계약서를 쓸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돼요. 그럼 잠깐 읽어드리면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올해 지금 바뀐 게 어떤 부분이에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의무를 보겠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그럼 먼저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다. 맞죠? 근데 소공은 작성할 수도 있다. 소공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행정처분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최근에 다시 건들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고 자꾸 묻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중 소속공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유이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소속공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했을 경우 OX, X죠.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개공. 확인설명서를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 아니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지금? 개공이에요. 다만 중개행위 했을 때는 소공도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되죠? 그럼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중개행위 했는데 안 했을 때 이때는 자격정지 사유가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점 이제 일단 또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 그 시기는 이거 거래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하라고 그랬죠? 이거. 근데 실무적으로는 이때 거래계약서 쓰는 날은 정신없다고 그랬으니까 미리 써놓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확인설명서의 법정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다겠죠?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종류. 영문 서식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서식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면 그 중개사물의 종류에 따라 맞는 서식을 사용해 작성하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몇 부 이상을 작성한다고요? 3부 이상을 작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중개했다면 기본 몇 부? 4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3부 이상을 작성하여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랬으니까 이건 쌍사망이에요. 쌍방 모두 교부하고 한 분은 보존한다. 보존은 몇 년이라고요? 3년. 그럼 서류 보존이 지금 두 번째 등장했어요. 전속중개약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는 3년이에요. 그래서 3가지인데 일단은 3, 3, 5다. 전속 3, 확인 3, 거래계약서 5년. 이거 중개계약서 있죠? 중개계약서는 기본 몇 부 작성해야 돼요? 전속중개계약서. 2부 맞아요? 2부 맞죠? 전속은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2부예요. 확인설명서는 3부. 이거.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바뀐 게 그거예요. 그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안 맞죠. 안 맞았기 때문에 진작에 바꿨어야 되죠. 이 부분을. 옛날에 먹지대고 썼을 때 만들어 놓은 규정을 그대로 여기다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설명서 전부 다 원본 보존한다고 그랬죠. 원본. 그래서 원본 또는 사본 또는 전자문서 이걸 보관합니다. 단 전자문서 이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해 가지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보관할 의무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로 준다 했을 때 이렇게 내겠네.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서의 그 원본을 반드시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OX, X. 사본 보존해도 되죠.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3년 동안 보존한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럼 서명 및 날인. 우리 최근 시험에서 밋이냐 또이냐 바꿔내는 곳이 여기라고 그랬죠. 밋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명 및 날인한다.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이고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이때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 써진 거예요. 이 서명 및 날인 누가 해야 돼요?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라면 여기다 누가 해야 돼요? 책임자가.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더와요.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는 함께 서명 및 날한다. 모든 소공이 하는 거 아니죠. 중개행위한 소공만 함께 서명 및 날한다.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설명서를 작성했다. 그러면 소공은
중개인이 한 거니까 여기다 같이 서명 및 날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이니까 이름을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 점 일단 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까지 다 봤어요. 마지막으로 제재. 제재를 이번에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재. 지금 기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미지시했다. 그럼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뭐예요? 500과. 이 부분 특히 주의합니다. 근데 소공이 설명을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니까 근거자를 미지시는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런데 확인 설명서를 개업공사가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보존 3년을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어요. 설명서 관련 의무 위반 개공 의무예요?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모두 업무 정지. 소공이 중개행위 했는데 여기 설명서에 서명 및 안 하면 소공은 자격 정지. 그래서 올해 느낌이거든요. 틀림없이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확인 설명 올해 틀림없이 낼 거거든요. 틀림없이 낼 건데 지금 설명서 쪽에서는 보존하는 거 원보이냐 사보이냐 전사문서냐 이 부분이 개정됐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제재에 관한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과, 근데 설명서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예요. 소공이 위반하면 모두 자격 정지.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51쪽 판례 보고 넘어가야 되죠. 판례. 이건 설명드렸어요. 1번 판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확인 설명 의무. 기업공사는 중개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한 의뢰인이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매, 실제란 말에 동그라미. 실제가 나오면 아니에요. 실제 피담보채매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그래서 실제 피담보채매를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다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담보채매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선량 관례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개업공사 의무에 위반된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 피담보채매를 알려주려면 선관주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은행 등에 조회하라는 얘기죠. 근데 은행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뢰인한테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거. 의뢰인이 물어보면 아무도 없는 데서 실제 2억이래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5억이었어요, 그게.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확 내밀어야지.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소리예요, 이거. 판례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잘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2번 판례 또 엄청 잘 물어보죠. 무료 중개행위 할 때 확인 설명 의무인데, 중개계약에 따른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 판례 기억나죠?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손해배상 이거 책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에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3번 판례 다가구주택 확인 설명입니다. 다가구주택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판례들이 엄청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개업공사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등기부상 표시된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되며, 만일 임대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내용을 위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가주택 같은 경우에 8세대가 있다. 이걸 중개할 때는 여기 일부를 들어가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임차인에게 이제 중개할 때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이들이 모두 이 임차인보다 선수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의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며 보증금은 어떻게 되며 이거 전부 다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이거 브리핑하려면 임대인의 말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료를 요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얘기하죠. 이걸 전부 다 보고 리스팅하여 다만 그 임차인들, 들어온 분들의 임차인들의 인적사항은 빼고 제시하면서 브리핑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고 임대인의 말만 믿고 그대로 고지했다가 사실과 달라서 만약에 이자가 손해입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쭉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중개할 때는 반드시 자료를 요구하여 계약서 확인하는 얘기예요. 자, 다음 이제 4번 판례는 구법 판결인데 참고만 하시라고 그랬어요.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공법상 거래 규제 사항이란 중개사물이 행정법규상의 제한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거나 또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등의 일반적으로 이용 제한을 의미하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 제공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만약에 상가를 중개하는데 여기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는데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내에서는 시도교육위원회에서 50m 내에서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묶일 수 있어요. 그럼 50m 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묶여버리면 이 안에는 애들한테 유해환경 되는 거 있죠? 전부 다 못 들어가요. 아무것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이제 150m, 여기서부터 200m까지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묶을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애들한테 마찬가지로 유해 환경이 되는 금지되는 그 업종들 있죠. 이런 것들 쫙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이런 것들을 브리핑할 때는 여기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대 정화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거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이거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누고 이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이제 그거 지정을 하는데 50m는 절대정화구역이고 이렇게까지 브리핑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 상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내용과 의무. 자, 이제 거래계약서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업공사 안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라고요? 중개계약. 그래서 의뢰인과 개업공사 안에 체결되는 계약은 중개계약,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계약. 그러면 개공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의 주체 누가 작성해야 된다고요? 역시 개업공사가. 소공은 작성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의무 자체는 누구한테 있다고요? 개공한테. 그래서 작성 교부를 보존할 의무는 개공한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작성하라고 그러냐?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래요. 자, 그럼 중개 완성 시는 계약의 체결이다, 잔금이다? 계약의 체결.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에요. 이때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거래계약서의 법정 서식 있나요, 없나요? 거래계약 법정 서식이 없다. 다만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국장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거래계약 서식이 없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거래계약 서식이 없다는 거 엄청 잘못 씁니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거래계약서는 왜 법정 서식이 없다고요?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중에요.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더 있었죠. 일반 중개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있고. 그러나 이거 사용할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돼요. 이때 개공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반드시 기재해줘야 될 사항이 있죠. 그래서 이게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우리가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고요? 인표랑. 거래계약은 누구랑 한다고요? 인표랑 하는 거예요. 그럼 출발을 인표로 한다는 얘기죠. 인표는 일금도 건조화계약으로 암기합니다. 인표가 누군지는 아실 테고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건조가 있다고 그랬죠. 건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꾸더라. 인표는 일금도 건조화계약으로 암기한다. 인이 뭐예요?
칠판 보세요. 인적사항. 거래당사 인적사항이죠. 그다음에 표.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이죠. 이거고. 그다음에 계약일자. 당연히 계약서에 계약일자 들어가야 되죠. 거래 금액. 자, 거래 금액 주의합니다. 금액 가지고 장난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속나고 그랬어요. 거래 예정 금액이냐 거래 금액이냐 이건데, 거래 금액이 나오는 것은 거래 계약서뿐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바꿔내면 의외로 많이 속아요. 확인 설명해야 될 금액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전속업자가 공개할 금액도 예정 금액. 일반 중개계약서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근데 거래계약서 거래 금액이에요. 그럼 거래 금액 쓸 때 지급일자 써야 되나요? 써야 되죠. 계약금 그 지급일자, 중도금 그 지급일자, 잔금 그 지급일자 기재해야 되죠. 당연한 얘기고. 다음에 돈은 뭐겠어요?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물건의 인도일시는 통상 잔금일과 일치하겠죠. 근데 요 인도일시가 왜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재세금과금을 정리합니다. 맞죠?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누가? 매도인이. 인도한 다음에는 매수인이. 과실의 수치도 그렇게 돼 있죠. 과실의 수치. 인도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인도한 다음에는 매수인이.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되고, 다만 요 부분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당사가 다른 특약할 수 있죠. 근데 다른 특약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 계약은 평범하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지, 특이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는 단번에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인도한 시점, 잔금 치르면 당연히 관리비 물고 거기까지는 매도인이, 그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자, 그래서 물건 인도일시 꼭 들어가야 되고, 권이 뭐겠어요?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관계하고 이제 구분하세요.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건 권리 관계죠. 계약서에는 권리 관계가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에요. 어떤 권리 이전하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제목에 주로 표시돼요. 매매 계약서라면 어떤 권리? 소유권. 교환 계약서도 소유권. 임대차 계약서는 임차권.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조는 뭐겠어요?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확인 뭐예요?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죠 이거. 그러니까 설명서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에 쓰도록 했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들어가야 되고, 그 밖에 약정사항 있으면 약정사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해야 될 게 인도일시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금방 기억합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고 있죠 이거.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주의해 주시고, 그럼 여기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취득 관련 조세를 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중개보수를 여기다 기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위에 XXX 돼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물어봐요. 그래서 인편의 읽음도 건조하게 암기해 주시고, 다음. 그럼 거래계약 쓸 때 거래금액 등을 거짓된 내용으로 기재하면 안 되죠. 거짓 기재 금지. 서로 다른 이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서 작성도 금지. 당연한 금지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씁니다. 기본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3부 이상을 작성한다. 이것도 쌍방교부죠. 쌍방교부한 다음에 한 부는 보관합니다. 원본, 사본. 그 전자문서를 보관하는데 몇 년? 5년이다. 이것도 설명서 마찬가지로. 그럼 서류보존 세 가지 다 나왔죠. 전속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역시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럼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은 당연히 해야 되고, 분사무소란 분사무 책임자가 하는 거고, 나아가 중개행위 한 소공이에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우리 과목에서 몇 가지?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다. 명심해 주시고, 우리 소공이 있죠. 중개행위 한 소공이 서명 날인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도 2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그럼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 같은 데는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서명 및 날인 꼭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제재. 이거 제재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관련 의무 위반은 일단 뭐로 기억해야 된다? 업무정지. 모두 업무정지. 작성교부 보존 안 했다, 서명 및 안 했다, 전부 다 업무정지죠. 그런데 모두 업무정지인데
거짓 기재 이중계약 썼어요. 요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임치. 근데 소속 공인인계사가 계약서 쓰면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쓰면 소공은 자격 정지예요. 그다음에 소공이 중개행했는데 서명 및 나란 하면 역시 자격 정지다. 자격 정지입니다. 그래서 다운 썼다 걸리면 누가 썼다 해야 된다고요? 소공이. 이거 업무정지 6개월 나가요. 다운 썼다 걸리면. 임의적 등록 취소기 때문에 임치사유는 모두가 업무정지 사유이기도 하죠. 그럼 임치사유되고 업무이익 될 땐 기준기간 6개월이거든. 6개월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제재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거 기분 나쁘면 두 문제도 내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아주 매우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다 맞춰버리게. 어쨌든 꼭 내니까 이해해 두시고, 거기 그저 53쪽에 서류 정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중개 완성 시에 지금 쌍방교부 서류는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서류를 덜 공부했는데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 서류가 완세트로 언제나 나가야 되죠. 언제나 나가야 돼요. 세 가지 서류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이게 꼭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속중개약서나 일반인계약서는 당연히 두부 작성이니까 이거는 일반교부 서면 맞겠죠.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보관 그 옆에 페이지, 그 옆에 서류 정리해가지고 거래계약서 5년, 설명서 3년, 전속중개약서는 3년이고 일반인계약서는 보관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래계약서는 서식 없다 그랬죠. 나머지 확인, 전속, 일반은 서식 다 있어요.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냐 서명 또는 날인이냐, 두 가지는 설명서와 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다음에 모두 위반하면 뭐예요 지금? 업무정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보존 안 했거나 교부 안 해버렸거나 이거 이러면 전부 다 업무정지다. 표 알아보시겠어요? 그 표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참고, 우리 서류 관련 의무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전속계약서를 교부를 안 했거나 작성교부 안 했거나 보존 3년 안 했거나 설명서 작성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날 안 했거나 또는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안 했거나 그 5년 보존 안 했거나 서명날 안 하면 전부 다 업무정지 아니에요. 근데 중개 완성될 때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보증서 미교부는 뭐게요? 백과. 그건 백과예요. 보증서 미교부는 백과예요. 나 같으면 그 옆에다 쓰겠다. 그냥 쓰세요. 쓰신 대로 쓰시라고. 아, 다 거기다 쓰시는구나. 나 같으면 교부 서류, 쌍방 교부 서류 부분이 있죠. 거기 보증서 3번에 있죠. 옆에 여백이 있죠. 거기다 써놓겠다. 백과라고. 그러니까 아, 여기다 쓰셨구나. 공부 처음이십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 봐도 내가 알아. 근데 처음 맞으신데 거기다 쓰셨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